초합리성은 진정한 미니멀리즘을 실천할 수 있게 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니멀 라이프 TV의 민철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미니멀 라이프의 두 번째 프레임인 초합리성입니다. 미니멀 라이프를 구성하는 초합리성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미니멀 라이프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함께 알아보시죠. 그럼 미니멀 라이프 클래스 미라클 시작하겠습니다. 초합리성의 개념을 알아보기 전에 합리성에 대해서 가볍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합리성이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나 수치화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와는 다르게 초합리성이란 합리성을 초월한 개념으로 결정에 관련된 모든 요소를 분석해서 한치의 오차 없이 완벽하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초합리성은 합리적 요소는 물론 감정이나 가치관, 자신을 둘러싼 환경, 인간관계 등 합리적이지 않은 요소까지 입체적으로 고려합니다. 이것은 마치 바둑의 모든 수를 계산하는 알파고의 사고방식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변수를 고려한 결정이므로 다른 어떤 결정보다도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의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소만 해도 수천 수만 가지 이상이기에 이 요소들을 모두 계산하고 비교해서 최종적인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지만 초합리적 요소를 이성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조금씩 초합리성에 가까워질 수는 있습니다. 이 노력하려는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미 사람들은 초합리적 요소를 고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분석이나 계산을 하지 않고 느낌을 통해 초합리적 요소를 결정에 반영해버립니다. 이것은 더 좋은 선택지를 놓치는 경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민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생각하면 수많은 요소를 모두 고려할 수는 없겠지만 눈에 띄는 요소부터 하나씩 시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초합리적 요소를 느낌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감정을 언어화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감정의 언어화란 자신이 현재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 왜 그런 감정이 발생했는지 이성적인 사고를 통해 파악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왜 기대하는지, 무엇이 걱정되는지를 명확하게 언어적으로 인지한다면 좋은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 혹은 안 좋은 감정을 피하기 위해서 지불해야 할 비용을 인지할 수 있으며 이 비용을 다른 여러 가지 요소와 합리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A는 서울에 거주 중이며 IT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주도에서 최신 IT와 관련된 학술 컨퍼런스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A는 기대감에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컨퍼런스 참가비나 교통비, 그리고 이동시간 등이 부담되어 A는 고민에 빠집니다.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부담되고 귀찮아서 참가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도 있겠죠. 자, 우리는 여기서 A가 느낀 기대라는 감정을 언어화해 봅시다. A가 컨퍼런스를 기대한 이유는 최신 IT의 흐름을 배울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컨퍼런스에 참여하지 않고 최신 IT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다량의 잡지나 서적을 구매해야 되며 관련 영상을 시청한다고 시간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비용들을 계산해 보았더니 오히려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것이 돈과 시간의 측면에서 효율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A는 제주도에서 열리는 컨퍼런스를 참여하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렇게 감정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감정을 위한 비용이 얼마인지 명확하게 파악한다면 자신에게 더욱 효율적인 선택을 할 수 있으므로 감정을 언어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주어진 환경을 가변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직장인의 경우 직장은 이미 주어진 상태라서 쉽게 바꿀 수 없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회사를 관둔다면 새로 구직 활동도 해야 되고 경제적으로도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직장은 가만히 둔 채로 여가 시간이나 휴가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직장 자체가 오히려 불행을 주는 요소였다면 어떨까요? 기쁘지도 만족스럽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합리적 관점에서는 직장도 주어진 조건으로 보지 않고 이성적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직장이 나에게 필요한 소득보다 많은 소득을 제공해 주지만 내 시간이나 에너지를 너무 많이 뺏어가서 정작 행복을 추구할 자원이 부족하다면 소득은 줄어들겠지만 시간이 여유로운 직장으로 옮긴다거나 프리랜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초합리적 관점에서는 소유한 물건 또한 주어진 의미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자신만의 용도대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서랍장을 식탁으로도 발판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즉, 자신에게 더욱 효율적인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주하는 집이나 반복되는 일상, 인간관계 등 주어진 환경을 가변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머릿속의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하루에도 수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 떠오르실 겁니다. 그런데 이 생각들이 왜 내 머릿속에 있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깊이 고민해야 할 만큼 중요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한 막연한 걱정이나 넌 첫째니까 모범을 보여야 한다 같은 주입된 당위성처럼 불필요한 생각도 있습니다. 불필요한 생각이 머릿속에 차 있으면 정작 중요하고 필요한 생각에 집중하지 못해 행복과 멀어질 수 있습니다. 초합리적 관점에서는 생각이 정리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손해까지도 고려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생각을 정리하고 필요한 생각에 집중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듭니다. 생각도 물건과 비슷합니다. 당장 필요한 생각이 아니라면 잠시 머릿속 창고에 넣어두고 필요 없는 생각이라면 물건을 비우듯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각을 정리정돈하면 당장 내일 있을 딸의 생일 같은 훨씬 중요한 생각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초합리적 요소를 이성적으로 고려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 3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초합리성에 가까워지는 방법은 수없이 많으며 사람마다도 다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보았듯이 고려해야 할 요소는 굉장히 많으며 지극히 개인적인 요소까지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즉, 초합리성이란 객관적인 기준이 아니라 자신에게 최적화된 고유한 방법론입니다. 자신이 가진 자원을 자신이 아는 한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전혀 합리적이지 않을 수도 있고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점에서 초합리성은 타인의 시선과 잣대에서 자유롭게 만들어주며 자신이 가진 자원을 배분하는 주체적인 기준을 가질 수 있게 해줍니다. 초합리성이 주는 자유로움과 효율성이 진정한 미니멀리즘을 실천할 수 있게 합니다. 미니멀 라이프의 첫 번째 프레임인 고유한 행복과 두 번째 프레임인 초합리성을 통해 미니멀 라이프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라클 첫 영상에서 미니멀 라이프는 심플 더하기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초합리성을 통해서 불필요한 곳에 들어가는 자원을 최대한 줄임으로써 심플을 실현하고 여기서 아낀 자원을 고유한 행복이라는 핵심에 투자하여 미니멀 라이프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즉, 미니멀 라이프는 고유한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고유한 방법으로 살아가는 고고한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표를 쓰든 작은 집에서 살든 물건을 다 버리든 외제차를 수집하든 고고하게 합시다. 오늘의 결론, 미니멀 라이프는 고고하다. 짧지 않은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6편에서는 진정한 비움에 대해 말씀드리며 미라클 일부 미니멀 라이프란 무엇인가를 마치고자 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